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광화문으로 끝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무대, BTS 아리랑 공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한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밑에 작은 나라인 한국의 시민의식이 이렇다고? 어떻게 반찬을 셀프로 가져가게 할 수가 있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경이로운 시민의식과 거울처럼 깨끗한 지하철을 보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BTS 공연을 보러 온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마주했기에 박수를 치며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20년 동안 도시 치안과 국제 범죄를 연구해온 수석연구원 앙리입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7년을 기다린 아이돌 그룹 BTS의 한국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잔뜩 들떠있는 제 딸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딸의 간절한 눈물 섞인 부탁에 못 이겨 제 평생의 철칙을 깨고 이 낯선 아시아행 비행기에 억지로 몸을 실었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불만과 날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을 유럽 최고 명품 도시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범죄 통계와 싸워온 제 날카로운 시선에서 볼 때 아시아 구석에 붙어있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미개하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에게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대한 범죄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가방을 반드시 가슴 앞으로 끌어안고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무겁게 경고했습니다. 제 연구실의 유럽 동료 학자들은 제가 딸과 함께 수백만 명의 군중이 모이는 한국의 대형 공연장에 간다고 하자 마치 사지로 떠나는 사람을 보듯 혀를 쯧쯧 차며 조롱 섞인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대륙인 중국 아래에 찌그러져 있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수백만 명의 거대한 인파를 통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겠냐며 보나마나 끔찍한 압사사고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오만하고 편협한 생각에 완벽하게 동의하며 제 무거운 짐 가방 속 깊은 곳에 강철로 된 도난, 방지용 자물쇠와 호신용 가스총을 빈틈없이 챙겨 넣었습니다. 매년 화려한 유럽 전역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나 국가적 행사 기간 동안 무려 30만 건이 넘는 소매치기와 무차별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는 정확하고 참혹한 통계 수치를 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스포츠 경기 직후의 폭동 사태를 조사했을 때 수만 명의 군중이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차를 불태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군중 심리가 폭발할 때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변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온 저로서는 BTS라는 가수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광기, 어린 수백만 명의 팬들이 서울이라는 작은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물며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백 년의 거대한 문명,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위대한 서양조차 인파가 몰리면 순식간에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무법천지가 되는데 이름조차 생소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군중을 통제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터넷과 일부 매체에서 호들갑을 떨며 극찬에 대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이라는 말은 그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묘하게 조작해낸 우스꽝스러운 선전용 거짓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실체도 없이 떠도는 한국인의 전기라는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단어 따위로 수백만 군중의 폭력성과 이기주의를 막아낸다는 것은 제20년 범죄 사회학 연구 인생 전체를 모욕하는 비과학적이고 미개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딸은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아빠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저는 그저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그런 허접한 가짜뉴스를 믿느냐고 딸을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든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감시 카메라와 무장, 경찰의 곤봉이 없다면 단 1초 만에 타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이 제가 평생 연구해온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비행기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서서히 바퀴를 내리고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질수록 제 머릿속은 오직 수많은 야만적인 인파 속에서
저와 딸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 전략과 범죄 대처, 매뉴얼로 팽팽하게 터질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 안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둔 지갑의 두께를 다시 한번 신경질적으로 확인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비행기 창밖의 낯선 풍경을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범죄 예방 보고서에는 한국의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묘한 소매치기, 수법과 택시 강도, 그리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품에 안고 저는 마치 적진의 한가운데로 침투하는 특수 요원처럼 온몸의 신경을 곤두선 채 결연한 표정으로 비행기 출입문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제 눈앞에 펼쳐질 아수라장과 무질서의 지옥을 속으로 비웃으며 내 카메라에 한국의 미개한 시민의식과 붕괴된 치안 수준을 모조리 담아 학회에 조롱거리로 발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저의 오만방자한 계획과 비웃음이 한국이라는 거대하고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헛되고 수치스러운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범죄학자의 얄팍하고 오만한 편견이 이 조용한 아시아 국가의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 소름 돋는 첫 번째 충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 눈앞에 연달아 펼쳐질 충격적이고 기괴한 진실들은 세계의 그 어떤 치안 전문가나 훌륭한 학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반전과 경이로움을 겹겹이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서양, 선진국의 얄팍한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며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묵묵히 숨기고 있는 진짜 무서운 저력에 등골이 서늘해지실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엄격한 법의 통제로도 막지 못하는 인간의 폭력성을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세계 각국의 콧대 높은 학자들을 하루아침에 멍청이로 만들어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의 첫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뎌 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 가방을 부여잡고 딸마리의 손목을 부러질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뒤엉켜 소리를 지르고 서로 밀치는 아수라장을 예상했던 제 눈앞에는 너무나도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공항에서는 짐을 찾기 위해 2시간 넘게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소매치기 범들과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여야 하지만 이곳 한국의 공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낡은 가죽 가방은 이미 가지런히 세워진 채 주인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남의 짐에 음흉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이것은 그저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에 설치된 수만 대의 첨단 보안 카메라 때문이라고 제 자신을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과거 유럽의 범죄 학회에서 한국의 치안 유지 비결을 단순히 150만 대가 넘는 촘촘한 CCTV, 감시망 덕분이라고 깎아내렸던 서양 학자들의 논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만들어낸 가짜 질서일 뿐 진짜 거리에 나가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근처로 가면 인간 본연의 탐욕과 끔찍한 범죄가 여지없이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열차에 탑승한 지 불과 15분 만에 제 20년 범죄, 사회학 연구 데이터를 완벽하게 찢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자신의 최신형 고가, 노트북과 두툼한 지갑을 좌석 위에 덩그러니 올려둔 채 다른 칸으로 훌쩍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파리나 런던의 열차 아니었다면 단 3초 만에 누군가 그 비싼 물건을 잽싸게 낚아채어 다음 역 문이 열리자마자 유유히 도망쳤을 완벽하고도 멍청한 범죄의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지며 당장이라도 절도 범죄가 일어날 그 찰나의 순간을 똑똑히 목격하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날카롭게 감시했습니다. 속으로 거봐라, 이 미개한 아시아의 나라에서도 결국 탐욕스러운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쾌재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열차가 3번이나 정차하여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제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누구 하나 주인이 없는 고가의 물건에 손을 대기는커녕 오히려 혹시라도 자신의 옷깃이 닿아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조심스럽게 한 발짝 물러서서 피해가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이나 감시 카메라의 공포로 만들어진 억압적인 질서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절대 탐내지 않는 뼛속 깊은 도덕성과 한국의 안전한 치안이 완벽하게 결합된 소름 돋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접수된 타인의 지갑이나 현금 귀중품이 원래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회수율이 무려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유실물 회수율이 10%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범죄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체적인 공식 수치와 방금 전 눈앞에서 목격한 비현실적인 현실을 번갈아 떠올리며 마치 헛것을 본 사람처럼 턱이 빠질 듯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일 열릴 BTS라는 거대한 가수의 공연을 앞두고 흥분으로 잔뜩 들떠 있으면서도 이 나라 사람들은 이토록 완벽하고 이타적인 질서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굳건하게 믿어왔던 서양의 오만한 우월감이 이 조용한 한국 열차 안에서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알 수 없는 나라에 대해 거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미친 듯이 열광하는 BTS의 화려한 무대보다 수백 배는 더 제 심장을 강하게 때리게 될 진짜 한국인의 정은 아직 그 실체조차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소극적인 시민의식을 넘어서 낯선 이방인인 저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며 평생 흘려본 적 없는 뜨거운 오열을 쏟게 만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서울의 어느 낡고 비좁은 거리, 한복판에서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굳건한 정신을 핏속에 품고 살아가기에 전 세계 학자들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이런 압도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인지 다음 페이지에 벌어질 엄청난 반전이 제 턱끝까지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발을 내디딘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인파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열릴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만 명의 팬들과 현지인들이 좁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나 광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인파가 모였다면 이미 수천 명의 무장 경찰이 방패를 들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폭동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연구소의 유럽 동료들은 항상 거대한 대륙인 중국 아래에 찌그러져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이 거대한 군중을 통제할 선진적인 시스템이나 시민의식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깎아내리며 비웃곤 했습니다. 저 역시 빽빽하게 밀집한 군중 속에서 언제 소매치기범의 예리한 칼날이 제 주머니를 찢고 들어올지 몰라 온몸의 근육을 잔뜩 긴장시킨 채 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누구 하나 서로를 거칠게 밀치거나 불쾌한 고성을 지르는 법이 없이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톱니바퀴처럼 부드럽고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제 딸을 위해 지나가던 한국인 청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짐을 번쩍 들어 올려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짐을 들고 그대로 도망칠까봐 소리를 지르려던 제 입을 다급히 틀어막으며 제 평생에 굳건했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끔찍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이 되자 저의 공포심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대도시에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낯선 골목길을 걷는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소를 찾기 위해 헤매던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는 제가 알고 있던 범죄의 어둠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경이로운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겁도 없이 혼자 이어폰을 꽂고 어두운 골목길을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고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잠든 사람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최신형 스마트폰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버가 발표한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가장 안전한 나라로 공식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수치가 억지로 조작되었다고 조롱했지만 지금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 소름, 돋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은 결코 정부의 통제만으로는 불가능한 완벽한 시민의식의 결정체였습니다. 밤이 늦도록 문을 연 화려한 상점들과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범죄에 대한 공포 대신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안도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골목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고 1시간째 같은 자리를 맴돌며 캄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마저 먹통이 되어 낯선 타국에서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한 순간 허름한 옷차림의 한국인 중년 여성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파리의 집시들이 길을 알려주는 척하며 지갑을 털어가는 끔찍한 수법을 떠올리고 당장 방어태세를 취하며 거칠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섭게 경계하는 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서 우리가 가려는 호텔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직접 앞장서서 걸으며 따라오라고 다정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무려 20분이 넘는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직접 걸어 마침내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녀가 팁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내민 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저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번역기 화면을 보여주고는 묵묵히 자신이 가던 길을 향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이방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 기괴하고도 따뜻한 마음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개인주의로는 영원히 해석할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하고 끈끈한 감정, 즉 말로만 듣던 한국인의 전기라는 위대한 무기였습니다. 이 작은 친절은 앞으로 제 오만한 영혼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마침내 제 딸 마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BTS의 컴백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숙소를 나선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거대한 인파의 물결에 합류했습니다. 어젯밤 친절한 여성 덕분에 무사히 호텔을 찾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범죄학자로서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명이 한 곳으로 몰려드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야말로 소매치기범들이 가장 사랑하는 완벽한 사냥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을 제 앞으로 바짝 당겨 세우고 주변 사람들의 손놀림을 신경질적으로 감시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 두꺼운 외투 안주머니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묵직한 가죽 지갑의 촉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직 얇은 천의 느낌만 허무하게 제 손끝에 스칠 뿐이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이번 여행을 위해 환전해온 수천 유로의 현금 뭉치는 물론이고 저와 딸의 여권, 그리고 모든 신용카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아시아의 거리에 전 재산과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생명줄을 한순간에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탈색되고 말았습니다.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이나 로마의 유명 관광지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던 소매치기 사건의 비참한 결말들이 제 눈앞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터졌구나. 어젯밤 골목길에서 보았던 한국의 안전한 치안이라는 것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나 통하는 얄팍한 환상이었을 뿐 결국 이 거대하고 미개한 군중 속에서 내 지갑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처박혔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마리를 부둥켜 안고 길바닥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눈에는 그들 모두가 제 지갑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자 일당으로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패닉에 빠져 거칠게 숨을 헐떡이는 제 어깨를 누군가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획 치켜든 제 눈앞에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한국의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가 소매치기 일당이거나 혼란을 틈타 동냥을 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며 험악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거친 위협에도 할아버지는 그저 인자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거칠고 주름진 손을 제 앞으로 불쑥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물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부처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분 전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저의 두툼한 갈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지갑을 낚아채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빳빳한 수천 유로의 현금 뭉치는 단 한 장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꽂혀 있었고 여권과 신용카드 역시 단 1mm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그대로였습니다. 범죄학자인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현금이 두둑하게 든 외국인의 지갑을 길바닥에서 주웠다면 당장 돈만 쏙 빼내고 지갑은 버리는 것이 서양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엄청난 돈을 눈앞에 두고도 오직 지갑을 잃어버리고 당황할 낯선 외국인을 찾기 위해 숨이 차도록 거대한 인파를 뚫고 저를 뒤쫓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지만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켜시더니 더듬더듬 글자를 입력해 제게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방을 열고 뛰시길래 떨어지는 걸 보고 주워왔습니다. 타국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요.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투박하고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콧대 높던 프랑스 수석연구원의 자존심은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렸고 오만함으로 꽉 차 있던 가슴이 예리한 칼에 베인 듯 깊게 찌릿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언론들이 도저히 믿지 못해 애써 외면했던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진짜 숨겨진 비장의 무기 한국인의 전기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력 방송사 CNN은 과거 한국의 분실물 센터 르포를 통해 지갑을 잃어버려도 현금 100%가 그대로 돌아오는 유일한 나라라며 한국인의 정과 양심을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돈을 받고 쓴 가짜 뉴스라며 맹렬하게 비난했었지만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차가운 가죽 지갑의 촉감이 그 기사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완벽한 진실이었음을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부르짖었습니다. 보상으로 당장 100유로짜리 지폐 몇 장을 억지로 쥐어드리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펄쩍 뛰며 단호하게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오히려 큰일을 겪었으니 곁에 있는 예쁜 딸과 함께 밥이나 든든하게 챙겨 먹으라는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고는 다시 그 복잡한 인파 속으로 묵묵히 사라지셨습니다. 잃어버린 전 재산을 고스란히 찾아준 것도 모자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이방인에게 맹목적인 친절을 베푸는 이 놀라운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도덕성 앞에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에는 BTS의 무대 따위는 완전히 지워졌고 저를 참교육시킨 이 위대한 시민의식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아내야겠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꽉 쥐고 멍하니 서 있는 제 뺨 위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범죄자들의 악독한 이면만 파헤치며 타인은 무조건 지옥이고 인간은 돈 앞에서 언제든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장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의 거만한 언론들은 항상 아시아의 눈부신 발전은 그저 서방 세계의 훌륭한 시스템을 돈으로 베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서양만이 진정한 선진국이며 높은 도덕성과 시민의식을 가졌다고 오만하게 떠들어댔지만 오늘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거룩하고 조건 없는 친절은 그들의 얄팍한 논리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딸마리의 손을 이끌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비좁고 허름한 골목길 안의 작은 식당으로 홀린 듯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낡은 식당 문을 열자마자 진하고 구수한 고기, 육수 냄새가 쪼그라들었던 위장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펄펄 끓는 뚝배기, 국밥 두 그릇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 사람들의 깊은 마음씨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낯선 외국인이고 밖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들어온 것을 보시더니 커다란 고기 전보를 듬뿍 더 얹어주시며 서툰 몸짓으로 많이 먹고 기운 차리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밥을 더 챙겨 먹이려는 그 다정한 눈빛 속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하고 묵직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수천조 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수백만 명의 중무장한 경찰 병력을 거리에 쫙 깔아도 서양 국가들이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장의 무기이자 기적의 본질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범죄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턱없이 낮은 강력 범죄율을 분석하며 CCTV와 총기 규제라는 물리적인 환경만을 정답으로 꼽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틀린 완벽한 오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범죄 계산식에 넣을 수 없었던 진짜 핵심 비결은 바로 이 식당 아주머니와 지갑을 찾아준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국인의 전기라는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적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BTS라는 가수의 역사적인 무대를 보기 위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몰려든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서울 한복판에 발을 딛고 진짜로 넋을 잃고 감격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 장치나 신나는 노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 전 재산이 든 지갑을 흘려도 100% 다시 돌아오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생면부지의 이방인에게 기꺼이 온정을 베푸는 이 놀라운 사람들의 미친 시민의식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취재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수많은 해외 외신 기자들 역시 저와 똑같은 거대한 문화 충격을 겪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자극적인 군중의 폭동이나 무질서한 사건 사고를 카메라에 담아 자국 시청자들에게 팔아먹을 얄팍한 계획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카메라 렌즈에 담기고 있는 것은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바닥에 쓰레기 하나 뒹굴지 않고 차가 통제된 거대한 도로 위를 마치 교향악단 단원들처럼 앞사람의 발걸음에 맞춰 완벽하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경이로운 시민들의 질서뿐이었습니다. 거리에 배치된 경찰들이 무서운 곤봉을 들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형광조끼를 입은 안내, 요원들의 부드러운 손짓 하나에 거대한 군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강압적인 무력을 앞세우는 서양의 치안 당국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끔찍한 참교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국의 유력 일간지는 한국 거리의 야간 안전도와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를 집중 조명하며 서구 사회가 완전히 잃어버린 인류 본연의 도덕성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억압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식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은 이 위대한 나라의 국격 앞에서 전 세계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미개함을 뼈저리게 반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 그 영국 기사를 보며 돈을 받고 쓴 국수주의적인 과장이라고 비웃었지만 지금 펄펄 끓는 국밥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제 혀끝으로 밀려드는 이 따뜻한 온기 앞에서 제 모든 오만함과 편견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거룩한 시민의식이 어떻게 이척박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문화로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는지 그 눈물겨운 진짜 역사적 배경이 제 가슴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얼어붙었던 영혼을 완벽하게 위로받은 저는 든든해진 배를 두드리며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내일 열릴 BTS의 역사적인 컴백 무대를 기다리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제 화려한 공연 무대나 들뜬 젊은이들이 아니라 거리를 묵묵히 걷고 있는 백발이 성성한 한국의 평범한 노인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횡단보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 전 재산이 든 가죽 지갑을 대가 없이 돌려주신 그 할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은 굽은 등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20년 범죄 사회학 연구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깨달음에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이 풀려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끝나는 인천공항의 최첨단 수속 시스템과 거울처럼 반짝이는 완벽한 스크린 도어, 지하철 그리고 가방을 열어두고 다녀도 훔쳐가지 않는 이 미친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경이로운 경제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듯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기 걸어가는 저 늙고 평범한 어르신들이 과거 참혹했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흙바닥을 파먹어야 했던 그 지독한 절망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피눈물로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오직 내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내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던 그 처절한 희생이 이 모든 기적의 단단한 핏줄이 되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들이 공사판에서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강철 지하철의 선로가 되었고, 저분들이 청춘을 바쳐 참아낸 뼈저린 희생이 세계 1등 공항의 튼튼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진 세월의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넉넉한 배려와 끈끈한 인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오셨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는 완벽한 치안과 찬란한 시민의식의 뿌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조차 과거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은 국가의 촘촘한 시스템을 뛰어넘는 세대 간의 강력한 연대와 눈물겨운 희생정신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감상적인 헛소리라고 채널을 돌려버렸지만, 지금 광화문 내거리의 찬란한 불빛 아래서 저는 그들이 겪어낸 먹먹한 역사 앞에 완벽하게 백기투항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콧대 높은 프랑스 이방인에게 기꺼이 온정을 베풀고 뒤돌아서는 그 넉넉하고 숭고한 한국인의 정은 우리 유럽이 자랑하는 수천조 원의 막대한 자본으로도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인류 최고의 고결한 정신 유산이었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법의 통제로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착각했던 서양인들의 오만함이 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낡은 골목길과 주름진 어르신들의 미소 앞에 철저하고도 참혹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으로 뚝딱 살 수 있는 최첨단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이 나라 사람들이 피와 눈물 섞인 땀으로 정성껏 닦아온 거룩하고 위대한 마음의 집약체였습니다. BTS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전 세계를 향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문화의 힘, 역시 이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일궈내고 낯선 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덤으로 얹어주는 이 위대한 한국 어르신들의 깊은 슬픔과 환희가 고스란히 등에 업혀 폭발하는 경이로운 에너지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서울의 밤거리는 더 이상 제게 범죄의 공포 대상이 아니라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인 축제의 전야제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곳곳에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젊은 학생들과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번역기 앱을 켜가며 친절하게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장 경찰의 통제선이나 위압적인 곤봉 하나 없이도 거대한 군중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질서는 서양의 얄팍한 개인주의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기적의 경지였습니다. 제 딸 마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잘생긴 아이돌이나 세련된 춤과 노래가 아니라 그 화려한 대중문화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준 이 압도적인 도덕성과 따뜻한 인간미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숭고한 대한민국의 축제를 내일 온몸으로 뒹굴며 미친 듯이 즐길 작정이며, 만약 군중 속에서 누군가 제 발을 밟거나 어깨를 부딪힌다 해도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지갑을 찾아주신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넉넉하고 다정한 미소로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밝고 제 딸 마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BTS의 역사적인 컴백 무대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섰을 때 저는 제 평생의 학문적 신념이 또 한 번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충격을 온몸으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몰려든 수백만 명의 거대한 인파가 12km에 달하는 통제된 도로를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제가 어젯밤까지 우려했던 압사 사고의 공포나 군중 폭동의 조짐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무대 위로 웅장한 음악과 함께 7명의 한국 청년들이 등장하자 광장이 영원히 무너져 내릴 듯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유럽의 대형 스포츠 경기 직후에 벌어지던 참혹한 테러나 압사 사고의 현장을 떠올리며 딸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다국적 군중은 미친 듯이 열광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투명 유리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앞사람과의 일정한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며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소름 돋는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서양의 외신 기자들은 애초에 자극적인 무질서와 통제 불능의 끔찍한 폭동을 카메라에 담아 자국 시청자들에게 팔아먹을 얄팍한 계획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지금 그들의 렌즈 앞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기적의 축제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유력 방송사의 기자는 생방송 카메라를 향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였다면 벌써 수백 대의 구급차가 출동하고 최루탄이 터졌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파지만 이곳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거대한 평화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 이 압도적인 광경은 결코 우연이나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의 가방을 훔치지 않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숭고한 도덕성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적 승리였습니다. 무대가 절정으로 치달으며 흥분과 더위에 지친 외국인 관광객 하나가 탈진해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 팬들이 순식간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고 자신들이 챙겨온 생수와 미니 선풍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응급처치를 돕는 기이하고도 눈물겨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모르는 낯선 이방인을 위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가수의 무대에서 기꺼이 눈을 떼고 주저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이 맹목적인 이타심이야말로 제가 어젯밤 비좁은 골목길에 낡은 국밥집과 제 전 재산을 찾아주신 할아버지에게서 뼈저리게 느꼈던 바로 그 위대한 한국인의 전기였습니다. 무장 경찰의 위협적인 곤봉이나 살벌한 철제 바리케이드 없이도 오직 형광조끼를 입은 안내 요원들의 부드러운 미소와 시민들, 스스로의 완벽한 통제력만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 나라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서양 범죄학의 모든 거만한 공식과 우월의식을 철저하게 휴지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서구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지독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민의식의 정점을 목격했다는 벅찬 환희에 휩싸여 멍하니 무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는 BTS의 폭발적인 무대가 모두 끝나고 수백만 명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광화문 광장의 맨바닥을 내려다본 저는 결국 또다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광기의 축제가 휩쓸고 지나간 아스팔트 위에는 그 흔한 종이컵 하나 구겨진 비닐봉지 하나 뒹굴지 않았고 수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거울처럼 눈부시게 청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믿을 수 없는 마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생긴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는 10대들의 가벼운 팬덤 현상이 아니라 수백 년의 뼈저린 가난과 끔찍한 전쟁의 상흔을 묵묵히 이겨내며 이 나라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피눈물로 닦아놓은 숭고한 도덕적 유산이 전 세계의 오만한 이방인들을 완벽하게 교화시키는 거룩한 종교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달러 자본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거만한 서양 강대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것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쓰는 이들의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 마리의 손을 잡고 쓰레기를 줍는 무리에 조용히 합류하며 이 위대한 나라가 전 세계에 던지는 묵직하고도 따뜻한 평화의 메시지에 온 영혼을 바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는 수만 명의 한국인들 틈에 섞여 묵묵히 아스팔트 바닥을 쓸어내리며 저는 제 60년 인생을 지배해온 낡고 거만한 가치관의 완전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쳐들 때 제 영혼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맑고 깨끗한 벅찬 감동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오직 강력한 경찰의 통제와 막대한 벌금만이 인간의 야만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맹신했던 콧대 높은 프랑스 수석 연구원의 알량한 지식은 이름 모를 할아버지가 찾아주신 가죽 지갑과 낡은 식당, 아주머니의 펄펄 끓는 뚝배기, 국밥 한 그릇 앞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제 딸 마리가 그토록 사랑해 마지 않는 BTS의 화려한 무대는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의 공연이 아니라 이 척박했던 땅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강국으로 일궈낸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겨운 헌신이 거대한 폭발력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유럽 사회가 그토록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안달했던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는 사실, 막대한 달러, 자본이나 무서운 핵무기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전 인류가 도달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시민의식의 유토피아를 이미 완성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다국적 외국인들은 화려한 공연의 여운을 가슴에 품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서울의 거리를 평화롭게 거닐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이 위대한 나라가 뿜어내는 묵직한 인간애에 깊이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가 평생 썼던 오만하고 편협한 범죄 사회학 논문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낯선 이방인에게 기꺼이 대가 없는 온정을 베푸는 저 위대한 한국인의 정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안전한 치안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제 남은 학자 인생을 모두 바쳐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며 가장 열렬하고 맹목적인 한국의 팬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서양의 오만한 우월감에 빠져 인간의 추악한 범죄만을 의심하던 깐깐한 프랑스의 학자가 낯선 한국 땅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어주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대가 없는 마음에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우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꽉 막힌 명치가 시원하게 뻥 뚫리고 콧잔등이 찡하게 울리지 않으셨습니까? 거대한 무대에서 열리는 BTS의 어마어마한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진짜로 넋을 잃고 감격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화려한 연예인의 춤사위 이전에 바로 이 나라가 가진 완벽한 치안과 깨끗한 지하철, 그리고 길바닥에서 전 재산이 든 지갑을 주워다 주고 따뜻한 밥까지 사 먹여 보내는 우리 한국인들의 소름 돋는 따뜻한 정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위대한 기적 콧대 높은 서양인들의 얄팍한 상식을 완벽하게 박살낸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내는 이 눈부신 대한민국은 결코 하루아침에 요술방망이를 뚝딱하듯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끔찍했던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와 지독한 보릿고개에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오직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굶기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일궈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셨기에 세계 1등 공항과 거미줄 같은 지하철이 만들어졌고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내셨기에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 대국이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진 세월의 험난한 풍파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인심과
넉넉한 배려를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오셨기에 오늘날 낯선 이방인들이 길거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게 만드는 그 위대한 시민의식이 세계 제1의 문화로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최첨단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녹이는 것은 결국 이웃을 향한 따뜻한 청화 헌신입니다. 내 배가 고파도 남이 배 곪는 것은 못 본 채 하지 못했던 그 눈물겨운 사랑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외국인들의 영혼까지 위로하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서양 강대국들이 자랑하는 수천조 원의 달러 뭉치로도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이 찬란한 국격은 바로 어르신들의 거친 두 손과 구분 등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모여 이룩한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훈장입니다. 대본을 쓰면서 이 모든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자꾸만 목이 메어 한참을 멈추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깐깐한 서양 학자의 뼈저린 반성문이 우리 어르신들의 굽은 어깨를 활짝 펴게 해드리고 내 인생 결코 헛살지 않았다는 뜨거운 자부심을 가슴 꽉 차게 안겨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에 뭉클한 감동과 벅찬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그시 꾹 눌러주시어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듬뿍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댓글창에 정성스레 남겨주시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말씀, 한 줄 한 줄이 저희 채널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더 벅찬 감동의 사연을 찾아 쉼없이 달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모진 세상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그리고 쑤시는 무릎과 아픈 허리 두드리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월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은 그 어떤 세계적인 연예인이나 영웅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영원한 자랑이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입가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잊지 않고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